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하 SK CNC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 목통 사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에 따라 오전 국감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302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3,200여 명 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으로 2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건을 잡을 때 코끼리 코처럼 끝을 오므리거나 공기를 들이마셔 흡착하는 원리의 만능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얇은 바늘이나 부서지기 쉬운 감자칩도 쉽게 집을 수 있고 바늘귀에 실 끼우는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현실의 모습과 기능을 그대로 재현한 가상현실 공간, 이른바 디지털 트윈으로 농장이나 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적용하면 축사 내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자동으로 조절해 최적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김장용 무와 배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100개 중 1개꼴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5%에 이어서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도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늘 12월 초까지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따라 잠정 중단됐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라며 국감을 잠시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간사 측 의견을 수렴해 잠시 정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국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하 SK CNC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증인 명단에 있었던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1일 밤 포럼 개최와 엑스포 유치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시 여야 간사가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3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2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 5,300여 명 늘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246명, 해외 유입은 5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이고 사망자는 10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9천 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지난 6월 장기 봉쇄를 해제한 중국 상하이에선 국경일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재개됐습니다. 한인 사회도 계획했던 각종 행사를 연기하는 등 여전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에서 박승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요금소, 공항과 항구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중국 최대 규모의 명절, 국경절 연휴 여행객 행렬입니다. 황금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带着家里人一起来金沙湖这边，边看风景还能品尝到很多美食。小孩子玩的地方也挺多的，晚上过来吹着风散散步，心情也变得很舒服。 하지만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김없이 늘었습니다. 상하이에서만 약 70명의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앞서 2020년엔 국경절 이후 중국 내에서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노동절 연휴에도 첫날 베이징에서만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확진자 발생이 반복되면서 상하이에서는 건물을 외부와 분리하고 입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폐쇄식 관리가 재개됐습니다. 국경절 맞아서 이제 산동으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잠시 갔다가 그냥 거기에 한 2주 정도 더 머물다가 학교에서 통지가 있을 때 돌아와서 격리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고요. 국경연절 전부터 이제 뭐 호북성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산동성, 청도라든지 출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들이 포기가 되거나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상하이 한국학교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한인 사회도 연휴 후유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기획한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매년 가을 10월경에 각 기업들과 교민사회 내에 있는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기본 가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11월 중순으로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좋은 영화를 상하이에서 좀 크게 또 제대로 또 같이 감동도 받고 또 위로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제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봉쇄다, 격리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장기간 도시 봉쇄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하이 시민과 한인 사회. 당국이 방역 조치 강화를 재개하면서 긴장감과 피로도 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박승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뉴질랜드에선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귀국한 데다 오랜 기간 국경을 닫으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식업과 여행업계 등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일손 부족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15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재범 씨. 코로나19 이후 직원이 줄면서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였던 영업시간도 최근 절반 가까이 단축했습니다. 당장은 온 가족이 총출동해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동안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제 22불, 24불, 26불 이렇게 올려면서 이제 광고를 내는데 이게 시급을 계속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는 아니구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고 또 기존에 있던 인원들도 전부 지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딴 일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고. 만약 식당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주변 협력업체 역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연쇄적인 영업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 저희가 겪는 문제를 이제 저희 서플라이어도 이제 그걸로 같이 겪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서플라이어도 이제 사람이 없고 고기가 들어와도 작업을 안 하니까 5분의 1도 안 갖다 주고 이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직원을 구해도 이제 재료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질랜드에선 이처럼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기술 이민 등으로 뉴질랜드에 오던 한인 청년 구직자도 최근 들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정말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는 기업주분들이 많으시고요. 구인 기업은 많아졌는데 구직 신청자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 전에 2019년은 보통 130여 명 정도가 구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2분의 1 수준이었다고.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 유학 업종 등의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한 통계에서는 올해 가장 바쁜 시기인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선 숙박과 요식업, 관광업 등의 3만 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한된 메뉴와 한정된 영업시간은 물론 대기시간 25% 증가 등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행이나 유학에 대한 인프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3년을 버텨온 그런 조합들을 갖다가 다 버리고 복귀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주권 심사 등이 일시 중단되면서 많은 기술 이민자가 뉴질랜드를 떠난 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랜 기간 국경 봉쇄를 하면서 새로운 노동력 유입을 차단한 것을 인력난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인난의 뉴질랜드 정부는 한시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인원을 늘리고 특별 영주권을 발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해진 인력 부족 현상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네, 혈액 속에 특정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어서 생기는 이상 지질 혈증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복부 비만을 줄여야 하고 여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폐경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혈액에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이상 지질 혈증은 비만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요즘은 과다한 영양 섭취 등으로 30, 40대 젊은 층 환자도 부쩍 늘었습니다. 넘쳐서 생기는 병이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뭐 그렇게 드시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비만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34%에서 유행 이후 38%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도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늘어 이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혈액에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과도하게 많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서로 뭉치고 들러붙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적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뇌혈관에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통로인데요. 파이프라고 생각하는데 파이프 안에 기름이 끼어서 피가 지나갈 공간이 좁아지는 게 첫 번째고, 기름이 끼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된다고 하는데 파열되는 게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2, 3년에 한 번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지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과 복부 지방이 주된 원인이지만 여성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15%가량 올라가는 40대 후반 폐경 이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면 자녀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커피를 타거나 요리하는 로봇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섬세한 작업까지 하는 로봇은 아직 낯선데요. 마치 코끼리 코처럼 오므려 잡거나 흡착해 매우 얇은 바늘부터 무거운 물건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만능 로봇손이 개발됐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손이 인형을 선물 상자에 포장하고 미니 전구를 장식합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은 뒤 불도 켭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놓인 다양한 꽃으로 꽃꽂이도 척척 해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물건을 별도의 교체 없이도 척척 집을 수 있는 만능 로봇손입니다. 동전 두께 절반 정도인 철제 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로봇 손과 함께 동시에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손끝을 이용해도 쉽게 잡기 어렵지만 로봇손은 한 번에 들어올립니다. 비밀은 로봇 손끝에 있습니다. 얇은 물체는 아래로 내려와 오므려 잡고 각진 물체는 옆에서 꼬집듯이, 커다란 물체는 찍어 눌러 흡착합니다. 코끼리 코를 모사한 것으로 물체를 잡을 때 끝을 꼬집듯이 오므린 뒤 내부 진공을 일으켜 잡는 힘을 높였습니다. 기존 집게형과 흡착형의 장점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로봇손의 100분의 1 크기인 얇은 한방침이나 부서지기 쉬운 감자칩도 쉽게 집을 수 있고 바늘귀에 실기우개를 넣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센서나 인공지능 학습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그리퍼를 작동하는 것은 공합 실린더를 켜고 끄는 동작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그리퍼의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AI나 이런 제어 기술 없이도 이런 동작들이 가능한 거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로봇손에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더해지면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물건을 포장하는 물류센터나 다품종 제조 공정뿐 아니라 섬세한 작업도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모습과 기능을 하는 가상현실 공간을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털 쌍둥이 기술을 먹거리 생산하는 스마트팜에 적용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높은 빌딩과 도로의 모습이 현실과 분간하기 힘듭니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지하철 내부 공간은 그 안에서 움직이며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가상도시는 보행자, 교통신호에 따른 안정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졌지만 생명력을 갖는 쌍둥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면서 어떤 지능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에 많은 그 의미가 있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은 이미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되면 여러 곳의 스마트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화된 구도심 건물이나 자투리 공간에 샐러드용 잎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전문 지식 없이도 재배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문가는 한 명만 있어도 10개의 스마트팜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화된 대지 축사입니다.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물과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이 축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면 대지와 시설, 관리자를 조합해 최적의 축사 환경과 질병 대처법 등을 찾아내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뒤질 정보, 시설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생명력을 갖춘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 농업과 축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정부가 무와 배추의 잔류 농약 성분 특별 조사에 돌입해 YTN이 조사 첫날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100개 중 1개꼴로 나왔는데 김장 때 잔류 농약을 77% 정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 조사 현장에 다녀온 이승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의 한 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김장용 배추와 무를 골라 수거해 갑니다.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안 차도 괜찮죠? 이것도 2번 찍어야 되나요? 파악 가능한 농약 성분은 모두 460여 개에 달합니다. 원심 분리기까지 동원해 10분 정도 실험하면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 320성분 중에서 추가로 143성분, 총 463성분에 대해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된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을 막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초까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농가 가운데 600여 곳을 선택해 배추와 무, 파, 마늘, 생강 등 10여 종을 조사합니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선 잔류 농약의 기준치 초과 비율이 5%였지만 재작년엔 1.7%, 지난해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식품부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기 처분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을 할 때 잔류 농약 양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추를 한 5분 정도 물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고 나면은 잔류 농약을 한 77%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농장하면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일터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 농장이 고단한 삶에 휴식을 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농장을 김민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늘색을 똑 닮은 수평선을 잔잔히 담아낸 호수. 주름주름 세월이 패인 고운 얼굴로 그 끝을 바라봅니다. 차의 향내로 잠시나마 느긋해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니라 농장입니다.
제일 기분 좋고 좋다 그 생각나고 예, 엄마 새하도 날라서 대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았어요. 기분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치유농장의 노동 강도는 가벼운 수준의 인지장애 노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먼저 다 같이 손끝 감각을 깨운 다음 텃밭 정원을 가꿉니다. 한아름 담아온 꽃에 마음을 더해 자신을 위한 바구니도 만들어 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오감을 회복하고 근력과 집중력을 길러 일상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시기도 하고 여기 내가 왜 왔지 약간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막 손도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잘 있었나 하시고 가실 때는 다음에 또 여기 또 와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또 뭐하노 막 이러면서 할머니들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치유농업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최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20여 종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전국 농장에 점차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제 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치유농장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이라든지 각종 컨설팅 같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 고된 노동회장이었던 농장이 이제는 어르신이 거듭나는 새 요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인기 횟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어이죠. 생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냉동연어는 칠레 등 남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역시 연어를 자체 부화시키는 등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조만간 동해안산 연어를 즐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어린 물고기가 빽빽합니다. 수많은 연어 종류 가운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지난해 10월 들여온 수정란을 부화시켜 무사히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부화만 하면 10마리 가운데 9마리는 폐사 없이 성장하는 상황. 섭씨 13도 민물에서 사육한 지 1년 만에 20cm 정도까지 컸습니다. 이렇게 키운 연어는 조만간 모두 강원 고성 앞바다 연구센터로 옮겨집니다.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서 성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입니다. 민물에서 잡은 연어는 우리가 아는 은백색이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을 띱니다. 바다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는데요. 이 과정을 스몰트라 부릅니다. 강원도는 연어 양식을 위해 관련 특허도 여러 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여전히 우리 바다에서 검증되지 않은 환경위해 우려 생물이라 바다에 풀어놓고 키우진 못합니다. 대신 강원도는 연어 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대서양 연어를 대규모로 육상 양식한다는 목표, 부화시킨 치어를 송어나 향어를 키우는 내륙 어민들에게 제공하면 어민들이 이를 키운 뒤 민간 기업에 납품하는 산업 체계를 갖춘다는 겁니다. 연어가 냉수성 어종이고 저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어 양식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연어 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고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낮은 수온으로 오랜 기간 해상 양식 불모지였던 강원 동해안, 아시아에서 유일한 연어 양식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중 하나인 크론병은 유명 연예인들에 잇따라 투병 소식을 전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병이죠. 하지만 그 증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염과 비슷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쉬워 정확한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크론병의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